제한에 관한 사항인데요. 사업조치가 건설금은 주택, 주택이 선정된 지위. 자, 주택 줄 거 보고 지위 줄 거 봅시다. 지위가 분양권입니다. 분양권. 주택도 전매 제한 대상이 되고 분양권도 됩니다. 자, 지위 가로 건너뛰고 다음 갖고 하나에 해당하면 줄 거 봅시다. 10년 이내. 10년 이내. 10년 이내 보임돼서 대량이 증가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의 전매 가로한 잘 봐요. 쭉 보게 되면 뭐는 제외한다? 상속은 제외한다. 근데 상속도 안 돼 이러고 나오니까 상속은 됩니다. 전매하기나 전매 알선할 수 없다. 해서 나온 게 1번 투기과열지구 지위, 조정 대상적 지위, 분양가 상한대 주택가 지위, 공공택지 외택지니까 민간택지 주택가 지위. 첫 번째가 투기과열지구라는 지위, 분양권 얘기 아닙니까? 두 번째, 조정지역이죠. 조정지역의 지위. 세 번째가 분양가 상한제죠.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하고 지위. 네 번째, 민간택지. 그러니까 민간택지라도 분양가 상한제 위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공공택지 다 들어가 있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다 들어가 있고, 민간택지인데 분양가 상한제 안 받는 거. 이게 주택하고 지위. 그러니까 네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가 전매 제한됩니다. 두 개는 주택도 있고 나머지는 지위입니다. 지위. 10년 범위 내에서 대령이 정하는 기간인데, 자, 박스 보면 1번. 자, 1번. 가를 잡아야 돼, 가를. 언제부터 시작하냐, 언제부터. 그러면 지위가 언제 생기냐, 지위는 언제 생깁니까? 뭐 해야? 계약서 써야 돼. 당점 가져간다고 계약서 써야만 분양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 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 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해가지고, 나번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대지를 제외한 건물에 대해서만 이전 등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이제 2번부터. 투기과열지구 지위 분양권은 언제까지 전매가 안 됩니까? 그러면 이전 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가 안 됩니다. 판단 잘해야 돼요. 등기할 때까지. 자, 우리가 사업주체가 주택 건설하겠습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았습니다. 착공합니다. 그 다음에 분양합니다. 분양하고 중공단. 분양을 하게 되면 착공하고 분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쩐다고 분양 당첨되면 분양에 대해서 뭐를 써야 된다고? 계약. 내가 분양받겠다고 100일 계약 체결하게 되면 이게 드디어 뭐라고? 이게 분양권이에요. 분양권. 이게 여기서는 말은 뭐예요? 지위예요. 지위. 분양권 됐다. 분양권. 계약서 썼으니까. 계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사용검사가 나오겠죠. 사용검사가 떨어지면 이제 건설회사 시행자가 자기 앞으로 뭐 한다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먼저 할 거라고. 소유권 보존 등기 하면 이제 입주자들이 수분양자, 입주자들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고.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버리면 그때는 뭐가 돼요? 그때는 이제 분양권에서 주택으로 바뀐다고. 주택으로. 계약 체결하면 분양권이지만 분양권이 등기를 하게 되면 뭐로 된다고요? 주택이 된다고. 투기과열지구 뭘 팔지 말라고요? 지위. 분양권 팔지 말라는데 등기 완료했으면 이걸 뭐라고? 주택이 됐다고. 주택.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는 뭐 팔지 마라? 지위 팔지 마라. 그러면 되는데 굳이 이 말을 왜 쓰냐? 쓰지 말지 그러면. 근데 이 기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말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계약 체결하고 등기한다. 자기가 입주하는 게 입주. 등기할 때 통상적인 보통 2년, 평균이면 2년이 됩니다. 늦어도 3년. 이 정도면 뭐 해야 돼요? 입주가 끝나야 돼요. 근데 이 기간이 지금 몇 년이 넘어가는데 5년이 넘어가는데 이런 얘기요. 그런 것은 그런 분양권은 팔아도 괜찮다.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등기할 때까지 팔지 마라. 단 5년이 지나도 등기가 안 되고 있는 것들은 팔아도 괜찮다. 두 번째, 조정 대상적. 조정 대상적은 가번
과밀적이 있고 납은 위축적이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내용까지 욕심내면 이제 한도 끝도 못해. 그 다음에 분양가상은 이제 그러니까 이런 내용 욕심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도 끝도 없는 거야. 민간택지는 간단하니까 그냥 하여튼 뭔지 모르고 6개월 그러면 끝나니까 민간택지는. 민간택지는 어떤 말 싹 잘라버리고 6개월 그러면 끝나니까 민간택지는 그런데 해볼만 해요. 정확히 따지면 민간택지도 수도권하고 광역시는 6개월, 나머지는 없음. 근데 이거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럼 이거 통째로 암기를 다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이거 벗어났다 그러면 이거 왜 나온다 그러면 어찌해야 돼요? 또 그래도 우리 하나 있잖아요. 뭐가 있다고? 888 이래야 되고 이 기간 동안은 전매가 안 되는데 단 해가지고 단 사업주체에 동의받으면 단 그랬으니까 전매가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사업주체 동의받으면 전매가 가능한데 자 사업 동의받으면 근데 이 사업주체 동의받으면 잘 봐요. 사업주체 동의받으면 분양권은 전매가 가능한데 주택은 무슨 문제 있냐? 주택은 문제가 생기는 게요. 주택은 토지주택공사에 동의받으라. 토지공사. 근데 주택을 건설한 자가 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데요. 그럼 그때는 지방공사에 동의받으라.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횡성에서 누가 현대가 아파트 분양을 딱 하고 뭐하고 사용검사하고 자 분양받은 자 앞으로 이전 등기를 딱 해주면 분양했다 이걸 뭐라고 지위 등기했다 이걸 뭐라고 주택. 그러면 지위인 상태에서는 공사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으니까 현대가 여기 있어요? 없어요? 있죠. 현대는 분양하고 내가 지은 아파트에 분양받는 사람들이 잘 사는가 못 사는가 한 20년 동안 지켜봐야죠. 부부싸움 한번 말려줘야죠. 그러니까 주택이면 이미 현대는 이제 내 팔아먹었으니까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양권인 상태에서는 사업주체가 있으니까 사업주체 찾아가서 동의받지만 이게 분양권이 아니고 주택이 돼버리면 사업주체 어디가 있다고? 금강산에 가가지고 7356번째 봉우리 개발인데 그 말 인정했죠. 어딘지 모르니까 그때는 누구라고요? 국가동이지. 근데 그 업무를 대신하는 게 토지주택공사니까 여기는 어디 가든 간에 원주도 있고 부산, 제주도 다 있다고. 그러니까 LH공사 동의받는데 그자가 지방공사면 이 지방공사는 다른 데 절대 못 가요. 서울시 서울 가게 되면 LH보다도 SH를 다뤄줘요.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그 크니까. 그러니까 지방공사면 지방공사 얘들의 동의받으라. 얘들 동의. 주택은 그러는 거예요. 주택이 동의받는데 그러면 얘들이 동의해줘 그러면 동의해줍니까? 해줍니다. 해주면서 우선 매입합니다. 우선 매입. 한마디 여기 있는 주택들은 다 잘 나가는 주택이 잘 나가. 못 나가. 잘 나가는 거. 잘 나간다 그러면 뭐가 있다고? 피가 있다고 피가. 우선 매입할 때 얼마 주고 사냐 그러면 너 돈 얼마 넣었는데 나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3차 4차 잔금 해가지고 얼마 넣었어요? 5억 플러스 지금 몇 년 됐냐? 3개월 됐다. 3개월치 이자 플러스 피 이렇게 주고 사면은 좋겠는데 얼마만 준다? 입주금 플러스 이자만 준다. 피 빼고 입주금 플러스 이자를 우리는 뭐라 한다? 매입 비용 이 금액만 주고 공사가 다시 사들인다고. 그러니까 주택 팔 때는 1원도 가격 상승하는 거 받을 생각하지 마라. 한마디로 투기 꿈도 꾸지 마라 이런 얘기요. 그러면 이렇게 동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유가 1, 2, 3, 4, 5, 6, 7 답은 1, 2, 3, 7이죠. 1, 2, 3, 7 1, 2, 3, 7 자, 1번이 뭡니까? 1번이 세대 구성원 전원이 어디로 간다? 다른 도시로 이전하는데 수도권 이전은 제외한다. 두 번째, 전원이 어디로? 상속받은 주택으로. 전원이 해외 이주하든가 2년 이상 해외처럼. 네 번째 뭐 했다? 이혼해가지고 위자를 준다. 다섯 번째, 내 주택을 공공사업용으로 주고
이거를 갖다 이제 다시 뭐 받는다? 이주 대책령 받았을 때. 국가나 지자체 금융기관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가지고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나갔을 때. 그 다음에 배우자에게 증여하는데 주의할 것은 증여는 일부 증여냐, 전부 증여냐, 이걸 중요시해요. 일부 증여. 그러면 1번 함정이 두 개 있어요. 전원이 다른 도시가 돼 수도권 가면 안 되는데 함정이 두 개 있는 거예요. 2번은 전원이 상속받은 주택으로. 3번은 전원이 해외에 있죠. 전원이 2년 이상. 그리고 증여는 전부다, 일부. 이런 게 함정이니까 이런 부분만 잘 잡으면 돼요. 그게 이제 동그라미 지금 734페이지 1번, 2번 설명했어요. 1번, 2번.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4번 부기 등기인데 부기 등기는 자 얘는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택은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여기에다가 부기 등기, 부가에서 기록하는 무슨 얘기냐? 이 주택은 주택법에서 일정 기간 전매가 제한되는 주택이니까 이 기간 동안은 누가 사간다고? 토지공사 사가니까 얘 공사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는 소유권 이전할 수 없는 주택이다. 그 말 딱 써놔야 모르는 사람이 사더라도 등기등본 떼보고 뭐야 전매기 안 끝났잖아. 그리고 안 산다고. 그러니까 부기 등기 하는데 어디에다 하냐? 주택이 한다. 그 정도만 알면 충분해요. 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또 민간택지 주택 뭐 한다? 부기 등기 한다. 그 정도만 알면 충분합니다. 2번 부기 등기는 언제 할까요? 그러면 언제 할까요? 동시하지 동시. 소유권 보존 등기하면서 동시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하면서 동시. 5번 위반 효력인데 1번 환매죠. 전매제한 규정 위반해서 주택에 입주선 주거물의 지위입니다. 지위에 대해서 전매가 이루어지면 사업주가 이미 납부된 입주금에 주거물 입주인데 은행법에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전 합한 금액 이자 줄거놓고 그리고 또 뭘 한다? 매입비용 줄거놓고 입주금 플러스 이자를 우리는 매입비용을 또 줄거없다. 누구한테? 매수인에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입주 선전일 취득한 걸로 보며 토지공사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우선 매입할 때도 입주금 플러스 이자만 준다. 입주금 플러스 1년 만기 정금 예금 이자 매입비용 그거를 딱 주면은 지위를 사업주체가 취득합니다. 환매에 왔어요. 처벌합니다. 처벌은 3-3이죠.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벌금. 그래서 투입할지고 조정적 전매제한 이 부분도 한 문제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 질서 결항금지 뭐 한 문제 그런 데 잘 나오는데 최근에 너무 많이 나온 감도 있고요. 최근에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일단 1번.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네 가지 하지 마라. 양도, 양수, 알선, 광고. 양도, 알선, 광고. 네 가지 하지 마라. 좀 이따 상속, 저당 두 가지 된다. 하지 마. 양도, 양수, 알선, 광고. 해도 괜찮다. 상속, 저당.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들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해서 다음 갖고 하나에 해당하는 줄거봐요. 증서 또는 줄거봐요. 증서나 지위를 하지 마라. 양도, 양수, 알선, 광고인데 그 가로 안에 쫙 읽으면은 매매증여 관리분 수반은 일정이 포함돼 뭐는 된다? 상속과 저당은 된다. 상속저당된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법에서 주택법에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나 지위를 양도, 양수, 알선, 광고 하지만 그 대신 상속과 저당은 해도 괜찮아.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가 나오냐 넘겨보면 증서나 지위에 뭐가 있냐 이거를 물어봐요. 나 증서나 지위에 뭐 이거는 이해해야지 암기하면 안 돼요. 이 정도 증서나 지위면 내가 주택을 받을 수 있다. 이해. 첫 번째 1번은 뭐냐? 주택 조합원의 지위예요. 지역, 직장, 조합원의 지위.
지역, 직장, 조합원의 지위. 두 번째, 입주자 저축 증서,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세 번째, 아직 안 배웠으면 좀 더 볼게요. 주택 상환사채, 주택 상환사채. 네 번째, 자, 시군구청에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철거 예정지면서 철거 확인서. 이런 걸 두 글자 우리가 딱지라게, 딱지. 세 글자로 물딱지라게, 물딱지. 딱지는 딱지인데 물딱지다. 딱지는 딱지인데 물딱지다. 물딱지가 뭐냐, 물딱지가. 분명히 자격은 있는데 확정이 안 돼 있는 거. 어디 받을 건데, 몇 동 받을 건데, 몇 호 받을 건데 확정이 안 된 이런 걸 보고 물딱지. 그러니까 물딱지 종류 다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업도시에 집 짓고 살았는데 나갔죠. 뭐 줍니까? 이주자 택지. 이주자 택지인데 몇 번 필지 준대요? 모르지. 그 물딱지야, 물딱지. 분명히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다, 없다? 있다. 있긴 있는데 번지수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다. 그걸 통상적으로 물딱지를 한다고. 그러면 니은 보면 니은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 대책에 따라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똑같은 말입니다. 그 정도 증서나 지으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기억해야 돼요. 문제 나오면 쉬워요, 이것을. 하지 마라. 양도, 양수, 알선 광고. 해도 괜찮다. 상속, 저당. 위반 시효입니다. 위반 시효 첫 번째. 지위, 무효, 계약 취소입니다. 국장사업자는 다음 각과 하나에 해당자에게 공급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공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지위는 무효고 계약은 취소. 옛날 시험 문제가 지위 무효, 계약 무효 이러고 나오니까 아니요. 지위 무효 그러면 넌 신청을 못하는 거야. 무효가 돼버리면. 근데 얘가 모르게 들어와서 모르게 숨어 와가지고 신청해가지고 당첨돼가지고 계약서 썼어요. 계약서 쓰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통 뭐 전수조사잖아요. 그러면 꼭 이런 애 튀어나온다고. 계약서 쓰고 난 다음에 적발되면 계약은 취소해야지. 무효가 하면 다른 애들까지 통째로 다 무효돼 버린 거예요. 자, 계약은 취소. 그래야 걔들만 빼내는 것이지. 안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 동시에 이 공급 자체가 통째로 무효가 돼, 무효가. 그래서 계약은 취소. 그 다음에 환매죠, 환매. 환매는 뭐냐? 자, 계약서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준공일 띄고 등기해서 입주에 들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다가 전수조사하면 또 나온다. 결국 다 나와, 이거.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한 데서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많으면 시끌시끌 하게 되면, 그러니까 뭔가 하더라도 너무 많은 데서는 어차피 한 번쯤 들어가요. 남양주 안 봅니까? 그 무슨 신도시 그거? 발렌가? 최근에 나온 신도시인데. 특공. 200 몇 명 걸린 것 같은데. 특공 해가지고. 네, 특별공급 받아가지고. 특별공급 자격이 되는데 모르는 게 이 친구가. 나도 집 받고 싶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냐? 중개업자 중에서 머리 좋은 친구들이 현대가 모델하우스 진행하자고 자 설명합니다. 언제? 5월 5일 날. 그러면 머리 좋은 중개업자가 똑같이 블로그 해가지고 이 아파트 인기가 좋으면 이 아파트 5월 5일 날 설명합니다. 똑같이 같이 설명해. 웃기는 거예요. 현대가 모델 설명하게 되면 자기도 같이 설명한다고. 여기 갔다 온 사람이 여기도 간다고, 여기도. 근데 이만큼 하려면 혼자 힘을 안 되니까 무슨 킹? 드루킹? 트래킹? 뭡니까 이번에 나오네? 드루킹? 예. 이런 애 같으면 그 뭡니까? 얘가 쓴 그 프로그램. 매크로? 마크로? 무슨 크로? 매크로 아니 매크로? 예. 공부 많이 하느라고 그러니까 안 보겠는데 하여튼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내 블로그를 갖다가 산위로 노출시켜가지고 이 모델하우스 하게 되면 얘보다 내가 더 먼저 나온다니까 내가 인터넷 검색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 사람들 내가 설명 다 줄 테니까 여기 가서 들어보고 나한테 와서 들어보는 설명 다 줄 테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특별공급 자격 요건을 갖췄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어쩐다고? 알려준다고.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알려주면 뭐라고요?
근데 사장님 당첨되면 그거 살 겁니까? 살아야죠, 살아야죠. 그럼 내가 당첨되게 해줄 테니까 얼마 줄래? 자, 말로 밑으로 살짝 말해요. 안 보이게. 얼마? 경매할 때 그잖아. 안 보이게. 가려가지고 얼마? 자, 가려서 말해봐. 자, 가리고 있으니까. 방송 가렸어요. 얼마? 네. 2천 준대, 2천. 진짜 줄 거지? 진짜 준대요. 그럼 이 사람 같은 당첨을 당첨을 되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자, 특공인데, 저 집은, 애가 몇이에요? 6남매는 6남매 뭐 이선 다자녀 특공이 있다고 그리 가는데 여기에 지금 이 다자녀 특공이 몇 개냐 그러면 5개 분양한다. 근데 이런 조건을 가진 애들이 조건 가진 12명 있더라. 그러면 이거 뽑혀야 되잖아요. 이걸 추첨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어떻게 뽑힐 거냐 그것은 그럼 다 줄 서잖아요. 줄 서가지고 번호를 것도 넣을 거 아니에요. 뽑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가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대신 간다고 대신 가가지고 제일 먼저 넣게 되면 가능성이 희박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이제 제일 앞에 있다 그러면 그 직원이 한 3명 정도 들어가가지고 그거 봐가지고 네가 넣든가 해서 하여튼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거예요. 높여서 뽑혔다 그러면 얼마 준다고? 2천 준다고? 줘야지. 주기로 한 사람이 주겠습니까? 2천은? 아니겠지. 그래도 얼마는 주겠지 얼마는. 그런 방법이 있고 2천까지 안 돼요. 보통 300, 100, 500 이쯤 주지. 근데 그거 해주고 받는 게 얼마예요? 중개에서 100 받으려고 해봐요. 100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게 전월세 가지고 100도 안 나와요. 매매야 100 나오지. 근데 그런 사람도 있고 나는 그냥 사장님 팔아주면 안 됩니까? 얼마에 팔아줄래요? 그러면 500. 근데 그런 데서 하죠. 그런 데서 500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당첨시켜가지고 뒤에 수요자가 있으니까 경쟁이 치열하니까 팔아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남한교에서 300명까지 걸렸다니까 이미. 국가 이거 다 알고 있어. 국가 여러분만 모르고 있지. 국가는 이미 그런 내용 다 알고 있고 그러다가 한방 그쪽에 너무 심하면은 한 방에 들어가면 전수조사하게 되면 다 잡아낸다고. 선한 중개업자까지 같이 걸린다고 그러는. 하여튼 그런 거 있습니다. 나중에 모임하면 이거 알려줘. 우리가 모임할 때 이거 전문한 애들한테 야 이번엔 네가 특공 한번 해라. 그러면 특별 공급 조항이 10몇 가지 있지 10몇 가지.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강의 촬영은 절대 못해.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제가 한 말은 제가 지금 했던 말 이 말이 참말이 거짓말이요? 거짓말. 저 참말 안 했어요. 야,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게 절대 안 되는 거 이렇게 하면 이거는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동영상 강의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강의할 때는 핸드폰 전부 다 압수야 압수. 인원이 몇 명? 50명. 핸드폰 50개 딱 쳐놓고 저도 쳐놓고 막아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강의한다고. 찍어도 안 되고 자료도 줄 수 없는 거고.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런 것은. 그러니까 이런 것은 모임할 때 보통 2달에 한 번씩 모임하니까 그런 데 가게 되면 간혹가다 한 번씩 해준다고. 그런 때 나와서 들어야 돼요. 저런 교육은 따로 없습니다. 이제 환매는 그거였어요. 환매는 이미 들어가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기간이 안 끝나서 조사해서 걸리면 사업주체가 뺏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퇴근명령 나가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매수인에게 주택가격 딱 지급하고 나가라. 매수인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법원에 공탁하고 거주한 자에게 나가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4번 보게 되면 앞으로 그런 자들은 10년 이내에서 입주 자격을 제한해요. 10년 이내 입주 자격 제한.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3년 3천 처벌한다. 자 봅시다. 자 주택 공급이다 틀린 것은 1번. 군수는 입주자 모집 승인할 때 사업주택 받은 마감자재 목록표 열람을 입주자가 요구하면 보여줘야 됩니까? 네. 줘야죠. 2번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차로 사업계획 승인 마감자재 다르게 시공 설치할 경우 당초 마감자재 같은 질 이상으로 고품질이어야 돼요? 저품질이어야 돼요? 고품질. 그럼 이상으로 그래야 주민들이 반발이 없겠죠? 네. 3번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목록표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 시공할 때 입주자에게 알려야 됩니까? 네. 이렇게 있잖아요. 마감자재 타일은 어디 회사 거 쓰는데 그 회사 망했어요. 그 회사 제품 품귀 현상 없어요. 이거 씁니다. 알려는 줘야 돼요. 4번 사업주체가 일반에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 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는 적용된다? 네. 맞죠?
왜? 공공택지 공급하는 것은 분양가세 적용됩니다. 5번 도생은 적용되지 않는다. 도생은 적용되지 않는다. 틀린 건 2번이었고요. 2번 투입가율제고 지정기준 투입가율제고 가려들어 숫자. 주택 공급이 있었던 직전 몇 달간 몇 대 1, 10대 1. 몇 달간? 2달간. 5대 1, 9m 규모는 10대 1. 두 번째, 위축. 자, 분양객이 직전보다 계획이 확 줄어버리면 수요는 그대로 있거든요. 얼마 이상이요? 30% 이상 감소.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인데, 리모델링. 넘겨봅시다. 넘겨보면 그 동의 비율 잡고 동의 비율. 자, 보게 되면 지금 세부 기준 해가지고 1번 동의 비율이 있죠. 가는 필요 없고 나 다 잡아야죠. 나 다. 리모델링 조합이 한다. 아까 조합 설립할 때는 동 얼마? 3분의 1. 전체 3분의 1 동 과반수. 조합 만들 때는 동 얼마? 75%. 80이 75. 전체 할 때는 전체 75 이상과 동 50%. 그 중요한 게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75를 뭐로 바꾸면 돼요? 80을 갖다가 75로 수정해주면 돼요. 답은 조합이 안 하고 입주자 대표회가 할 때는 전원동입니다. 전원동이. 입주자 대표회는 전원동이. 리모델링은 지금은 거기까지만. 리모델링 거기까지. 근데 리모델링 거기까지 하나 알아야 될까? 아까 얘기했지만 저기 있네요. 703 앞에 739페이지. 중간에 양가로 2번 보게 되면 동의요건 위일에도 불구하고 대리인 증 않는 리모델링 조합이나 소유자 전원 동의받은 입주자 대표회가 시군구청장에 줄거봅시다. 시군구 허가받아 리모델링 할 수 있다. 일단 이거 알아야 돼요. 리모델링 허가냐 시군을 물어보니까 리모델링은 시군구 허가인데 이게 증가 세대가 몇 개 이상이면 30 이상이면 그건 사업계획 승인. 그건 기억하시고. 그리고 리모델링 지금 더 욕심내면 안 돼요. 내용 원체 많으니까 욕심내지 말고 쭉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저기 지금 750페이지 가게 되면 750페이지 문제 있죠.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리모델링 할 경우 공사기간, 공사 방법 등이 적혀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 동의받는다.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가 이건 아직 안 배웠는데 아직 안 배웠고 패스. 2번입니다.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 대표회가 시군구청장에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서면으로 동의를 처리할 수 있다. 동의 처리는 항상 공법 언제까지 한다고? 전까지. 전. 신청 전. 하여튼 동의서가 접수돼버리면 그 다음부터 모든 법은 안 되는 거예요. 동의서는 그 허가관청, 인가관청, 승인관청한테 접수되기 전까지, 신청 전까지만 처리한다고. 3번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몇 개 층까지? 3개 층. 14층 이하이면 2개 층. 4번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 할 경우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결의, 각동 구분 의결권 과반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좀 웃기지 않나요? 전체 리모델링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 3분의 2. 지금 이건데 리모델링 조합을 만든다. 아까 동 얼마요? 3분의 2. 전체 그러면 전체 3분의 2하고 동 과반수였죠. 동 과반수.
리모델링 조합이 리모델링 결이에요. 리모델링 결이. 리모델링 할 리 결의는 동은 얼마고, 이건 75죠. 동 75. 전체 한다 그러면 전체 75 플러스 동 50% 이 얘기인데, 지금 그 지문 4번이 이거를 물어봤나요? 이거를 물어봤나요? 단지 전체 리모델링 하고자 할 경우는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 3분의 2 이상 결의 및 각동 구분수 의결권 과반수 결의를 얻어야 된다. 조합을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리모델링 결의한다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리모델링 결의로 가겠죠. 결의로. 그래서 어쩌다고 4번도 틀렸다고 라고 이의 신청했는데 안 받아줬다고 작년 문제에서.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4번도 틀렸다, 2번도 틀렸지만 4번도 틀렸다. 그러니까 틀렸으면 틀렸다고 솔직하게 좀 인정하면 되는데 뭔 배짱으로 안 받아주냐고. 그럼 여기서 뭐하고? 이의 신청하고. 당연히 답 2개 나온다 생각했죠. 이의 신청하고 안 받아줘. 행정심판 안 받아줘. 그러면 소송을 할 때는, 그러니까 맨 마지막 갈 때, 마지막 소송을 갈 때 소송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행정심판 안 받으면 소송을 할 때 이때 선택을 좀 잘해야 돼. 선택을. 소송을 누가 합니까? 그러면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백 명 나온다. 몇백 명. 간단하게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진 사람이 1000명 이상이 나온다고 소송 안 하겠습니까? 하지. 1년 공부 또 한다 생각해보라고. 소송한다고 돈 내고 변호사 사가지고 그랬을 때 모든 문제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소송은 가능성 있는 거 한두 개 잡아서 들어간다고 마지막에. 근데 가능성 있는 거 한두 개 잡아 잘 들어갈 때 문제는 자, 공법이 가능성이 있냐, 세법이 가능성이 있냐. 근데 공법에다가 자, 지금 1000명이 소송 제기하는데 공법을 갖다가 이거 맞으면은 그 중에서 200명이 구제가 되고 세법 받아주면 800명 구속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일이 가버린다고 일이. 그러니까 작년에 여기다 소송 제기를 안 했다고 보니까 끝까지 갔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행정심판 안 받아주고 끝나버린 거예요. 조용히 말없이 지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한번 해봤으면 이게 과연 리모델링 조합을, 그러니까 이게 말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단지 전체 리모델링 하려면 봐봐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체를 리모델링 하려면, 근데 우리는 뭐라고 이의제기하냐 그러면, 야, 전체 리모델링 하는 방법은 2가지잖아. 조합을 만들 수도 있고 입주자 대피할 수도 있고, 입주자 대표가 할 때는 무슨 이런 동이냐, 입주자 대표는 전원 동이지. 그럼 이건 틀렸잖아요. 그러면은 조합으로 간다 그러면 조합은 먼저 이만큼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이만큼 동의가 필요하고, 만든 다음에 실제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이만큼 동의가 필요한 얘기죠. 근데 출제자는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전체 리모델링 하려면 이만큼 동의 있었는데 이건 안 맞지 않냐 이런 얘기요. 이렇게 해서 이의제기하고 이런 걸 다 썼죠. 저리 이렇게 다 써가지고 카페에 돌려놓으면은 여러분들 그거 퍼진다 공단에다 날린다고 그냥 그대로 퍼서 날린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받아줄 줄 알았는데 안 받아줬어요. 행정심판 안 받아줬어요. 그럼 소송 가려면 이것도 가보지. 왜 이거는 빼놓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안 받아주고 끝나버리냐 이런 얘기. 그렇게 해가지고 결론은 얘는 이의 신청 못 받아내고, 그러니까 결론은 어쩔 겁니까? 이제 맞다 그래야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깝깝한 일이에요. 27회도 그런 비슷한 문제 하나 있었고 28회도 그런 게 하나 있었고, 특히 주택법에서만 그런 현상이 나왔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2번 답 다 찾았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2번에서 끝나고 4번까지 읽을 시간도 없었어요. 근데 어쩐다고 문제를 갖다가 62번 푸니까 자 1분 남았어요. 그잖아 1분 남았어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운 좋게 4번 걸린 사람들, 그잖아 4번이 찍힌 사람들, 4번도 답 된다는 걸 좋다고 이의 신청했죠. 근데 안 받아줬죠. 자, 증축 리모델링 하려면 당연히 안전진단, 이게 쓰러질 건데 증축하면 안 되잖아요. 안전진단은 해야 됩니다. 1번 아직 안 배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 보게 되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이것은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6월 달에 혹시 몰라서 한번 하긴 합시다.
754페이지 오면 2절 주택자금 해가지고 주택상환사채입니다. 주택상환사채. 자, 주택상환사채는 누가 발행합니까? 그러면 토지공사하고 등록사업자. 주택으로 돌려주는 사채입니다. 원래 우리가 사채에다 투자되면 만기되면 원금 받고 이자 받는 게 사채예요. 회사채, 회사채. 일수 찍는 그 사채 생각하지 말고. 사채라는 것은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 회사채, 회사채. 만기되면 원금 주고 이자 받는 건데 이 주택상환사채는 만기되면 원하면 현금 줍니다. 현금 주는데 원칙은 주택 집으로 준다고 집으로. 그 주택상환사채입니다. 누가 발행해요? 토지공사하고 등록사업자. 근데 2번의 기억 보면 등록사업자가 발행하고 망하면 어쩌죠? 큰일 나죠, 망하면. 그래서 망할 걸 대비해서 아무나 발행하면 안 돼요. 자본금 자산변 규율 등 대량이 정하는 규제를 맞고 금융기관 주택보증거사 보증을 받은 때만 발행할 수 있다. 그래서 발행 요건이 자본금 5억 이상, 건설 등록한 자, 또 최근 3년간 연평균 건설적이 300 이상, 그 밑에 등록사업자 발행할 수 있는 사채 규모는 3년간 연평균 건설 이내로 할 것. 이게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났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5억, 3년, 300세대. 무슨 말인데? 몰라도 괜찮아요. 5억, 3년, 300세대.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려면 5억, 3년, 300대 조건 갖추고 포인트는 지급보증받는데 금융기관의 보증. 그게 중요한 거. 보증받은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다. 망할 걸 대비해서. 승인은 암기하죠. 주택상환사채 발행결 작성해서 국장 승인 받습니다. 국장 승인. 발행 방법은 첫 번째 기명증권입니다. 기명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기명증권. 액면 또는 할인 발행입니다. 액면 발행, 할인 발행.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상식이요. 발행했으면 몇 개 발행했는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대장 만들고 발행 상환에 관한 사항 기재해야 되고 상환기간은 3년 초과소인데 발행으로부터 공급계약 체결에서 3년, 5년 이런 게 시험이니까 3년 잡아주고 사채효력 등록사업에서 등록이 맞서도 그럴 줄 알고 보증받았다. 그가 발행한 사채 효력에 영향이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양도 중대인데 주택상환사채 양도 중대해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해외 이주 등 그런데 해외 이주 등 그게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났는데 안 받아 누구든지 다 찾아요. 전원이 다른 도시 이사 간다. 전원이 상속주택. 전원이 해외 이주. 전원이 2인여행 해외 재료. 도정법 나오고 주택법 나오니까 안 봐도 알고. 그러니까 양도 중대하게 안 되는데 궁금해서 해봐요. 걸렸어요. 아까 어디 갔어요? 공급질서 물란행위 가가지고 3-3이요. 아까 했잖아요. 증서나 주의, 양도, 거기서 이게 걸린다고. 근데 명의변경은, 자, 명의변경 방법 알아야 돼요. 명의변경 줄 거예요. 성명과 주소를 원부에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샀다. 얘가 이민 간다고 나한테 팔았다. 내가 샀다. 성명과 주소를 발행회사가 뭐가 있다? 원부. 대장, 원부 있으니까 원부에다가 성명하고 주소 쓰면은 명의변경이 됐어요. 그 다음에 대항력을 받으려면 취득자 성명을 채권에 기록해야 발행자나 제3자한테 그러니까 증권에다가 내 이름이 써져야 내 이름이 적혀야 내 거라고 권리주장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명의 변경은 원부에다가 주소 성명 쓰는 거 대항력을 갖추려면 증권에다가 이름을 써야 돼요. 자, 상환은 1번은 주택상환인데 2번 원하면 현금으로도 줄 수 있다 이 얘기고요. 7번 1번입니다. 주택상환사채 발행에 대해서 이 법이 없으면 저 법. 이 법이 없으면 저 법. 저 법이 뭐라고? 일반법. 이 법은 특별법. 이 법이 있으면 이 법을 쓰고 이 법이 없으면 저 법이니까 채권을 지금 채권이 채권. 누가 발행했대요? 국가가. 그러면 국채법. 지자체가 발행했으면 지방재정법. 일반 사적 주체가 발행하면 상법. 우리나라 채권 회사채는 무슨 법에서 발행한다? 상법에서. 그래서 상법, 사채 발행에 대한 규정을 따르라. 이 법에 있으면 이 법을 쓰고 이 법이 없으면 상법이다 이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넘어가고 그 다음에 756페이지는 X고 57X, 58페이지 5번 분양권 전매 신고 포상인데 건당 1,000만원 이하의 신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알아나요? 아까 전매제한이죠, 전매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전매제한 거의 신고하면 얼마 든다고? 1,000만 원이야. 그러면 그거 하나 잡으면 국가는 얼마 뜯어내요? 3-3. 3천 받아서 1,000 주고 2천 장사하는 거 그래도 손해 안 봐요 그거. 자 759페이지 맨 밑에 문제 봅시다. 문제 보면 주택상환사채 틀린 것은 1번 등록사업자가 사채에 발행하면 금융기관 주택 토지보증공사 보증받으라. 그렇죠. 등록사업자 망하면 안 되니까. 2번 사채는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않으면 발행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예. 그게 지금 대항력 받으려면 증권에다가 이름 쓰라고. 3번 등록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가 발행한 사채의 효력은 상실된다. 그럴 줄 알고 지급 보증 받았으니까 그가 발행한 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유효하다 그래야죠. 4번 주택상환사채 발행자는 사채 대장 빚자고 사채 발행 상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맞는 말이고요. 5번 발행하려면 누구 승인 받아요? 국장 승인입니다. 국장 승인. 나머지 내용은 더하지 말고 바로 농지법 갑시다. 농지법. 여기까지 주택법 마쳤고요. 이제 농지법. 농지법이 두 문제 나오는데 중개 실무에서도 나오니까 농지법은 중개 실무에서 한 문제, 어쨌거나 세 문제요. 근데 공법에서 했던 내용 가지고 중개 실무는 웬만하면 다 풀립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제1장 총설해가지고 영어 나올 것이고 2장 농지의 소유해가지고 누가 소유합니까? 소유제한이죠. 소유제한. 두 번째 얼마만큼 소유합니까? 소유상한. 세 번째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네 번째 농업 경영에 이용 안 하면 농지 파란 점, 농지 처분 네 가지가 있고 세 번째 농지 이용에 있어서는 대리 경작이라고 하는 제도도 있고 대리 경작, 임대차, 사용대차 이런 제도도 있고 그리고 네 번째 농지 보전 파트에서는 자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제도,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제도가 있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는 걸 전용 그럽니다. 농지 전용. 그러니까 내용이 결코 작진 않아요. 내용이 작진 않은데 두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공법은 두 문제, 중개사법 한 문제, 세 문제인데 두 문제 나오면 여기 있는 내용만 하면은 여기 있는 내용만 열심히 하면 한 문제 맞추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제가 한장공법에서 원래 농지법을 빼버렸는데 국계법 뒤에다 농지법을 넣어놨어요. 해가지고 농지법 회액이 읽는데 몇 분 걸리던가요? 그 15분인가 18분 걸려요. 농지법 다 하는데. 그러니까 농지법 다 하는데 15분, 18분이면 다 게끔 해놨으니까 한장공법은 진짜 소중하니까 장롱 저 깊숙이 숨겨놓고 안 보여주고 이러지 말고 너덜 작년에 합격한 애들 거기 뭐 인터넷 검색창에 한장공법 한번 쳐봐요. 걔들 사진 찍어서 올렸을 때 어떻게 올렸는가 한번 봐보라고. 그 사람들은 형광펜이 빨간색 나왔다, 노란색 나왔다, 청색 나왔다, 무슨 색 그렇게 공부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합격한다고. 빳빳해서 절대 합격 못한다고. 자꾸 반복 봐야 돼. 그래도 우리는 어퍼레이를 학원이니까 그건 자료로도 주지. 다른 데서는 전부 다 그걸 갖다 동영상 전부 다 다운받아요. 다운받으니까 줘봐요. 그런 사람들은 얼마 끝내세요? 줘보라고. 봐요. 이거 선별 정도, 이거 빳빳 선별 정도로. 지금 이 동강 보는 사람들은 이게 한 장이라는 게 이해를 못하는 게요. 어떻게 한 장입니까? 이게 완투로 해가지고 완이 8장 나오고 투가 8장이니까 16장 그러는데 그분들이 오프라인 수업을 들으면 이렇게 쫙 펼치면 이게 한 장이 한 장. 동강 들으면 잘 보세요. 이런 어쨌거나 안 떨어져 한 장이지 이러면. 이래서 명칭이 한장공법, 명칭이 한장공법.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국계법하고 농지법 넣고 나머지 법 넣고. 근데 농지법 다 하는데 제 기억에 15분이니까 18분밖에 안 걸린다고. 그것만 열심히 해도 한 문제 맞추는데 별 지장 없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평범하게 나오면 두 문제 잡는다 이 얘기고 두 문제 잡으려고 하지만 안 되면 한 문제라도 맞춘다 이거 아닙니까? 1번 목적 안 나오니까 X. 2번 영어의 정의에 관한 사인데 영어의 정의.
항상 얘기하지만 농지법 공부할 때는 웬만하면 시험을 좀 떠나요. 농지법 공부할 때만큼은. 농지법 공부할 때는 웬만하면 시험은 떠나고 합격했다 했는데 이 공부 왜 또 하냐? 실무하려면 우리가 이게 땅 하려면 기본적으로 국토계획법이 70%. 땅 중개하려면 국토계획법 알면 70%를 아는 거예요. 모든 땅은 국계법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하나씩 들어간다고. 농지냐, 임야냐 해가지고 내용에 따라서 연관된 법들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 법들이 주로 30% 차지한다고. 그러니까 농지 중개하려면 국토계획법하고 지금 하고 있는 농지법 하게 되면, 농지법 한다 그러면 한 20% 잡아줄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 농지에 대해서는 90%는 안다 지금 이런 얘기. 국계법하고 농지법만 알면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국계법하고 산지관리법 알면 산에 대해서는 90%. 그거 말고도 다른 게 또 걸리게 돼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씩 해결해 가야 돼요. 근데 이 임야는 면적 단위가 크다고. 그러니까 중개할 때 임야는 이 빈번이 되질 않아요. 원체 크다 보니까. 얘는 뭐 농지 막 300평짜리 있습니까? 500평 있습니까? 1000평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임야도 300평짜리 있습니까? 있지. 왜 없겠어요? 주로 2만 평, 5만 평, 10만 평 이게 나오지, 거래로.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이건 잘 안 된다고. 근데 농지는 땅 중개하면 대부분 농지. 땅 중개하면 90% 농지가 된다고. 그러니까 농지법 공부는 특히 신경을 더 써야 된다. 농지법. 합격했다 생각하고. 첫 번째 농지인데, 자, 농지가 뭐냐? 우리는 대부분 농지 그러면 뭡니까? 농사 짓는 땅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농지는 그게 아니야. 지금 우리가 무슨 법 공부요? 농지법. 농지법은 어떤 토지에다가 적용합니까? 이 얘기야. 농지법 적용 대상이 뭡니까? 뭐라고? 농지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농지입니까? 어떤 게 농지입니까? 궁금합니까? 하나, 둘, 셋, 넷, 이 네 가지가 농지입니다. 네 가지가 농지입니다. 지금부터는 농지는 농지법 적용 대상, 농지법 적용되는 토지. 첫 번째 뭡니까? 그러면 첫 번째 전답과수원이면 농지입니다.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 농지인데 전답과수원이 아니다 하더라도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농지입니다. 두 번째 전답과수원이면 농지인데 전답과수원이 아니다 하더라도 다년생 식물 재배하면 농지입니다. 그러면 다년생 식물에 뭐가 있습니까? 궁금하니까 읽어는 보되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목초, 종묘, 인삼약도, 잔디, 전대, 묘목, 과수, 뽕나무, 율수, 생육견이 2년 이상, 적용, 관산수목과 묘묘, 적용 목적 식재는 제외된다. 아파트 단지에 많은 거, 공원에 많은 거 빼고 판매 목적이면 적용 바라보려고 심어놓은 것은 농지가 아니고 팔려고 잔뜩 심어놨죠. 그 땅은 농지다. 임야가 아니고 농지. 그게 두 개고 옆에 가게 되면 세 번째. 자, 농업 생산용 토지 계량 조사 다음에 되는 거 유지, 양수, 배수, 수로, 농로, 제방. 유지, 물 있는 뭐 아닙니까? 양수, 배수, 수로, 농로, 제방. 뭐라고? 그 땅도 농지법 적용하겠다 이 얘기야. 그 다음에 3번 농업 생산용 토지 설자는 농축산물 생산부지 해가지고 농축산물 생산서 줄 거 봐요. 농작물 경작지 단연생 식물 재배재 설치. 농작물 경작하나 단연생 재배 설치하는 고정식 건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건축사회사, 부설설, 간이태비장, 농막, 간이 저온 저장고, 간이 액체 비료 저장도. 축사 부지는 농지입니까 아닙니까? 축사부지가 농지예요 아니요? 그러면 옛날 소시적 생각해봐요. 시골서 집에서 소, 돼지 키웠어요 안 키웠어요? 키웠죠. 그 농지입니까? 아니요. 그 농지가 아니지. 비닐하우스 부지는 농지입니까 아닙니까? 농지입니까? 옛날에 소시적 생각해요. 집 마당에 태양초 말리려고 건조장 안 만들었습니까? 비닐하우스? 그 농지입니까? 아닌데요? 그건 뭐예요 그러면? 그래서 포인트는 그러니까 3번의 포인트랄까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 식물 재배지에 설치한 이게 포인트지. 집 마당에다 비닐하우스 한다고 어떻게 집이 농지가 되냐고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농작물 경작, 다년생 재배
거기에서 설자는 고정건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곤충사육사, 축사, 농막, 간이태비장 그런 것들은 농지라고. 그러니까 그것들 쉽게 말해서 논밭 안에 있으면 농지다 이런 얘기. 근데 우리가 논밭 안에 축사가 되게 많거든. 축사가 어떻게 저기다 축사를 지었을까? 저 농지인데. 농지 한가운데 집 지으려면 전용허가면 전용허가 잘 안 나오거든요. 축사는 어떻게 허가 받았을까? 그것은 그 자체가 농지니까 전용이 아닌 거예요. 그게 된다고. 그러니까 쉽게 한다고 쉽게. 집 지으려면 전용허가 받아야 되는데 축사 지으려면 전용허가 안 받네. 축사는 전용허가 안 받아요. 그러니까 쉽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지에는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일단은 전답과서는 기본이고 전답과서 아니라 하더라도 농장경작, 단식물 재배, 그러한 토지의 계량실 부지 가지고 수로농로 재박, 그리고 그러한 토지에서 짜는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 그게 농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지에서 제외되는 거 첫 번째. 자, 1번 봐요. 지목이 전답과선이 아닌 토지여서 농작물 경작, 다연산 식물 재배지로 계속해서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 아까 전답과선이면 농지고 전답과선이 아니어도 농작물 경작, 다연 재배하면 농지라고 했는데 그래도 전답과선이 아니면 계속해서 3년 이상 했을 때 농지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 2번 지목이 임야하면 산이에요. 산. 임야인데 산지 전용 허가받지 않고 산지 토지 형질 변경, 이것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인데 형질 변경하지 않고, 그 말은 산지 전용 허가받지 않고 농작물 경작하거나 다연사심을 재배하면 농지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게 임야인데 이랬거든요. 지목이 임야인데 산이요. 산 하면 산. 임야 산인데 이거를 갖다가 불법으로 개간한 거요. 불법으로 개간해가지고 농사줘요. 몇 년 이상, 3년 이상 계속 농사를 지면 이게 농지입니까? 그러면 농지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 농지라고. 지목이 임야인데 불법 개간해서 안 들키고 숨어서 3년에서 열심히 농사지면 뭐가 됐다고? 농지가 됐다고. 앞으로는 인정 안 한다고. 앞으로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3년이 아니고 300년 해도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농지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농지가 되려면, 임야가 농지가 되려면 반드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돼요. 산지 전용 허가 받고, 그러니까 적법하게 허가를 받고 농작물 경작, 다연산 식물 재배해야 농지지. 산지 전용 허가 받지 않고 하게 되면 농지가 아니다. 농지가 아니다 그 말은 농지법을 적용 안 하고 산지관리법 적용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법을 따를 거냐 지금 이 얘기예요. 세 번째, 초지법에 의해 조성된 초지는 농지가 아니고 초지법. 무슨 법 쓴다? 초지법 쓴다 이런 얘기. 농지에 해당하는 건 4개 아닌 것 3개 이렇게 구분돼요. 두 번째, 농업인, 농업법인데 농업인은 농사짓는 개인이 농업입니다. 자, 얼마 가지고 농사지냐? 1000제곱미터 이상 가지고 농사진다.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다. 농지에 330일 이상 비닐하우스 한다. 그리고 대가축 2마리, 중가축 10마리, 소가축 100마리, 가금 1000마리, 꿀벌 10통, 연간 120일 축사람이 종사한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그게 농업인데, 자, 면적으로 가게 되면 몇 평 이상? 1000 이상이니까 300평 이상. 비닐하우스 특수작물 할 건데 330이니까 100평 이상. 노상에서 하려면 300평 이상 농사 지세요. 비닐하우스 특수작물은 100평 이상 하세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합격하고 난다. 그 다음에 나는 기간으로 얼마 이상 농사 진다? 90일. 축산업인데 120일. 소 몇 마리? 2마리. 네, 소 몇 마리? 2마리. 돼지 몇 마리? 10마리. 토끼 몇 마리?
100마리. 날개 몇 마리? 1000마리. 벌통? 10통. 작년 문제가 벌통 10통이 답 나왔어요. 그리고 농산물 판매액이 연간 얼마 되면? 120만 원. 그러니까 깜깜한 밤에 까만 봉지 쓰고 남의 밭에 가서 깻잎 따다가 파는 게요. 1년 동안 얼마 판다고? 120만 원. 그러니까 까만 봉지 쓰고 남의 밭에 가서 고추 따다가 깻잎 따다가 120만 원 팔게 되면 농업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돼요. 왜 그건 안 되냐? 맨 앞에 부분이 이게 농업 경영이죠. 농업 경영. 농업 경영은 자기가 농사 짓는 게 농업 경영. 그러니까 자기가 농사 짓는 농산물을 120만 원 팔면은 농업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자, 이게 지금 1000하고 330이 이것은 1000 이상 가지고 농사 지면 농업이라 했죠. 1000사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동하면 안 돼요. 비닐하우스 330 가지고 가면 농업인입니다. 비닐하우스 사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꼭 내가 사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라. 사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라. 농업인 되려면 그러면은 300평 사야 됩니까? 그 개념이 아니라고. 임대차 있잖아요. 임대차도 있고 사용대차 도 이런 것도 있다고. 그렇게 해서 하더라도 농업인은 된다 이 얘기입니다. 비닐하우스 가지고 특수작물을 하려면 얼마 이상 해야 된다고? 100평. 네, 100평 이상 해야 농업인이 되고. 그러니까 옛날에 가락시장 압니까? 가락시장 그 옆에 전부 다 진짜 알아요? 네. 이게 지금 성남에서 서울로 쫙 들어간다 그러면 가락시장이 이렇게 사거리가 쫙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가면 여기가 잠실이고 그러면 여기가 온통 여기가 가락시장. 여기가 가락시장이다 그러면 이제 성남 가는 쪽이고 그러면 옆에 여기가 가락시장 옆에 이만큼에 여기가 아파트 단지 있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뒷길로 돌아온 길이 있고 이렇게 슉 가다 보면 성남 가는 길에 여기가 온통 여기가 비닐하우스예요. 비닐하우스. 이 땅이 얼마짜리인데 그럼 비닐하우스에 있는 거 이걸 갖다 비닐하우스 우리가 사가지고 투자를 하자. 투자해가지고 여기서 농사지 뭐가 돼요? 농업이 되겠죠. 비닐하우스 한 동 사가지고 농사지 뭐가 된다? 농업이 된다. 그러면 나중에 여기가 전부 다 무슨 개발한다. 지금 개발 끝났지만 개발 끝나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보상이 나와요. 보상. 가격은 기본이고 거기서 살 수 있는 거 뭐가 나와요? 상가딱지 나와요. 상가딱지. 장사를 했으니까 상가딱지 나온다고. 상가딱지 뭐래요? 상가딱지 나온다고. 상가딱지가 뭐예요? 네. 딱 그러네. 뭐라고? 생태. 생활대책용지. 그러면 이 사람이 나는 농사 짓고 사는 농업인이었어요. 농업인이었어요. 입증해봐라. 입증 나왔잖아. 이거 내 거라고 해가지고 내 거라고. 내가 농사 짓다 입증했잖아. 근데 딱 보면 이거 몇 평 나와요? 80평 이렇게 나온 거예요. 몇 평이 돼야 되는데? 100평.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이런대로 연관이 된다고 이런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80원 사봤자 의미가 없다고 이거서 몇 평 사야지? 100평 사지. 그러니까 이거 2개 산 사람은 되지만 하나 사면 안 되고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가 밖에 나가면 다 쓰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합격했다 생각하고 숫자도 생각해봐야 돼요. 노상에서 하면 300평이지만 비닐하우스 하게 되면 100평.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를 좀 100평 크게 치든가. 비닐하우스 구역이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제가 전부 다 80평짜리를 들었는데 하여튼 늘리는 여전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비닐하우스 가지고 하면 얼마요? 100평 이상이에요. 그 다음 보게 되면 농업법인은 아까 농사짓는 개인이 농업인이면 농업법인은 농사짓는 회사가 농업법인인데 쭉 보게 되면 자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 중 얼마가 농업인이다? 3분의 1 그게 한번 났고요. 농업경영은 자기가 농사짓는 게 경영입니다. 자경은 내가 내 순수하게 내 노동력 가지고 항상 농사짓든가 노동력이 얼마 이상이 투입되면 2분의 1 이건 아직 안 나왔으니까 신경 써요. 2분의 1 위탁경영은 돈 줄 테니까 대신 농사 져주세요. 위탁경영이요. 위탁경영은 한 번 났으니까 또 날 수가 없어요. 농지 전용 아까 농지가 몇 가지 있다고? 4개. 농지가 4가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가면 전용이요. 마을 해관 지으면 전용이에요? 아니요? 밭에다가
농사 짓는 밭에다가 마을 해관 지으면 전용입니까? 아닙니까? 전용이지. 밭에다가 돼지 막사 지으면 전용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 그건 축사니까 그것은. 그럼 밭에다가 그러면 밭에다가 농어가 주택을 지으면 전용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전용이지. 주택은 안 나오니까. 이런 판단을 해야 된다고. 농지 아까 몇 가지? 4가지. 그 4가지 농지를 4가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는 것. 그것은 전용이에요. 전용. 그게 정확한 의미의 전용이에요. 그 다음 밑에 내용 필요가 없고요. 국가 등의 의무 필요가 없고. 문제 1번. 자, 농지법상 농업에 종사하는 개누수 농업에 해당하는 자. 꼴꿀 몇 통? 10통. 날개 1000마리. 축산업은 120일. 농산 판매기 100만원. 이거 지금 만일에 120만 원인데 120만 원 그러고 나오면 바로 이 신청 들어간 거예요. 앞에 뭐 없잖아요. 뭐 해가지고 농업 경영을 통한 그러니까 어차피 틀린 거니까 말 못하는 거 틀린 거니까 맞게 나왔다 그러면 바로 이 신청 들어갔죠. 비닐하우스는 얼마입니까? 330. 그 다음에 이제 농지 소유에 관한 사항인데 농지 소유는 자 얘가 이제 농지 소유는 원칙은 누가 소유합니까 하면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 그러니까 현재 농사 짓고 있거나 앞으로 농사 짓고자 하는 자는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는데 이제 농사안전 소유한데 16명 얘는 좀 씁시다 몇 번. 잡아놔야 되니까 중요하니까. 농사안전 소유한다 첫 번째 누구요? 국가지자체. 국가지자체는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소유할 수 있다. 두 번째 누가 있으면 두 번째 학교, 공공단체. 생산자한테가 시험연구 실습 정묘 생산 연주로.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 주말 체험 영농. 네 번째 농지 상속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몇 년 이상 경작하다. 8년 이상 경작하다 이능합니다. 여섯 번째 무슨 농지요? 담보 농지를 취득하는 거. 일곱 번째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쓴다고 전용 허가를 받았거나 전용 신고를 하고. 여덟 번째, 농지 전용에 대한 협의를 완료한 농지. 협의 완료 써놔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가정중개, 주상공. 아홉 번째, 농지 개발 사업지가 안에 있는 1500제곱미터 미만 되는 농지. 열 번째, 농업진흥지역 밖에 최상단에서 최하단까지 경사가 15% 이상 되는 경사 15%면 이게 몇 도로 따지면 보니까 8도 나오대, 8도. 15%면 8도. 그러니까 15도가 아니에요. 경사 15% 이상 되는 농지, 읽어보려는 일명 영농, 여건, 분리농지입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보면은 영농, 여건, 분리농지에 빵 찍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좋은 땅이에요. 영농, 여건, 분리 찍혀 있으면 우리는 좋은 땅. 왜 그러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평한 농지 못 사요. 주말 농장 사지만 그거 아니면 우리가 삽니까? 우리는 중개를 해야지. 누구한테? 농사 질 사람. 그 사람 우리한테 안 와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투자자. 투자자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게 얘라고. 영농요건 분리농지. 일반인도 그 농지 가질 수가 있어요. 농사도 괜찮으니까. 11번에 기타 해가지고 기타 6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첫 번째 읽어야 됩니다. 농어촌 공사. 두 번째.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세 번째, 공유수면 매립. 네 번째, 토지 수용. 다섯 번째, 공치법에서 농장과 협의하고. 여섯 번째, LH공사가 공공사업용 쓰려고 미리 확보한 비중농지. 자꾸 반복. 16명은 농업경영에 이용 안 해도 소유할 수 있다. 16명은 농사 안 짓더라도 소유할 수 있다. 자꾸 반복 좀 해주고. 잠깐만 반복이 딱 되면 그 다음에 자 773 맨 위에 임대차 사용대차 쉬워요.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는 농지법은 원칙은 금지인데 미리 알고 가요. 이 두 개는 임대나 사용대가 안 돼요. 2번 3번은 임대 사용대, 나머지는 전부 다 임대차 사용대차 되는 거예요. 나머지 농지는 임대차 사용대차 할 수 있습니다. 영농, 여건, 분리농지 사가지고 임대해주고 오면 된다고. 가능하다고 그런 것은. 나머지는 되니까. 그러니까 임대, 사용대 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농사 안 짓지만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지법 특례제한은, 자,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냐? 이 규정은
농지법에서만 정한다. 다른 법에서 특별조항을 만들지 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다른 법에서는 정할 수가 없다 이 얘기. 그러니까 농지 소유자는 그 네 가지인데 네 가지 간단히 끝났어요. 첫 번째, 농업 경영에 이용할 때 소유한다. 두 번째, 16명은 농산 소유한다. 세 번째, 임대 사용되는 기간 동안 가질 수 있다. 네 번째, 농지 소유자는 특례 조항을 다른 법 만들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담보농지는 6월 달에 한번 할 겁니다.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농지 소유상하인데, 농지 소유상하는 이겁니다, 이거. 자, 주말농장은 1000제곱미터 미만 같습니다. 1000제곱 미만. 이때 1000은 세대도 전부 합산해서, 엄마, 아빠, 아들, 딸 다 돼가지고, 한 세대 한 대 합산해서 1000 미만. 상속은 10,000제곱미터 이내. 원래 상속은 다 받는다. 다 받는데 농업 경영에 이용 안 하면 농사 안 지으면 만, 그리고 초과는 파는 거예요. 파는 거. 8년 이상 경작 이농한다 해도 8년 이상 이농도 10,000제곱미터 남기고 팔아야 돼요. 초과는 팔아야 돼요. 팔아야 돼. 얘들 둘이. 자, 누구한테? 농어촌 공사 등에게, 이게 있잖아요. 이거 뭐가 된다고? 임대상대 된다고 얘들은. 농어촌 공사 등에게 위탁을 해서 임대나 사용하게 되면 소유상한 적용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소유상한 아주 쉬워요. 소유상한은 딱 3명 있는데, 소유상한은 농사 지으면 소유상한 없어요. 농사 안 짓는 달 중에서 3명만. 국가나 지자체는 얼마 소유합니까? 없다니까. 그런 거 마음대로. 누구? 상속이 아니고 먼저 이 주말농장이면 1000 미만인데, 그때 1000은 세대 전부 합산이고, 상속은 다 받는데 농사 안 지으면 만만 받는다. 만 초과하는 것은 처분해야 되는데, 농어촌 공사한테 위탁하면 처분 안 하고 다 갖는다. 8년 이상 경작 이농도 만 초과하면 처분해야 되는데, 농어촌 공사한테 위탁하는 기간 동안은 다 갖는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맡기라. 농어촌 공사한테 맡기라. 농어촌 공사 우리가 일명 농지은행이라. 농지은행에 맡겨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농사 져주고 1년에 얼마씩 사용료도 주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계속 가질 수도 있고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2절 농지 취득 자격증명 잠시 쉬고 합시다.